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텔라 제3회입니다. 저는 인터뷰텔라 사회를 맡은 김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텔라 제3회에서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신중석 교수님을 모시고 소외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유경제원에서는 아마 이 생각의 틀깨기 세미나를 연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 친일, 민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제1화에서 신중석 교수님께서 소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철학계의 젠틀맨 신중석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볼 때 뭐 산업화, 자본주의의 폐해를 골라라 라고 하면 인간 소외 체크하면 이렇게 정답 동그라미가 쳐지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 소외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사실은 실존하는 개념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소외 개념의 역사는 깊습니다. 소외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생긴 말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이 말에다가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게 마르크스예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 이후로 소외라고 하는 말이 널리 퍼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소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어떤 현상을 기술하기도 소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소외라고 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마르크스가 이런 현상을 보고 소외라고 명칭을 붙였다. 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네,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해서 소외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뭐 특정 상황을 기술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소외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그런 현상들이 모두 자본주의의 어떤 내재적 모순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틀렸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시험 문제에 동그라미 쳐지는 인간 소외를 고르게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소외의 허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어떠한 역사적 시대보다도 번영을 이뤘고 또 자유롭고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개념을 가진 소외가 유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감각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불완전한 세계 속에 살면서 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꾸는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고 우선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먼 역사적으로 인류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네. 그야말로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네. 과거하고 비교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것하고 아니면 우리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것에 큰 이렇게 상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념을 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꿈도 달라지고 또 세상이 실제로 우리 꿈에 맞추어 가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이론이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위력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때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세계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른 국가 체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체제는 오랫동안 지속이 못 되고 또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세상은 전혀 상관없이 전체주의적인 세상을 만들어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인간들이 비인간화된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뭐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진 게 아니고 스스로 자체의 모순에 의해서 소련이라든지 동구가 무너지고 또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은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당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자유시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하고 이 시장 체제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발전하는 동력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방식은 마르크스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가야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실존하고 있는 소외에 대한 그 실제보다도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이런 소외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이고 또 사실 역사의 흐름을 어느 순간 왜곡시킨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산주의적인 사회 그리고 또 그것이 변질돼서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가는 경향이 아직도 역사의 그 교훈을 어떻게 터득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외 현상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 간혹 중국에서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농민공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민공이라고 들어봤어요? 중국이 근대화되면서부터 시골로부터 도시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나오면은 뭐 대도시는 모든 게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에 그걸 다 겪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마르크스라든지 엘리 프롬이 소외의 현상이라고 보았던 것이 자본주의 사회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또 가장 잘 극복한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다라고 한 그 막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묘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세계관에도 옳은 세계관은 그게 붙들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틀 없이 세상을 볼 수는 없어요. 네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든 그건 이미 뭐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될 것이고 세계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고 이념이라고 불러도 좋고 또 아니면 패러다임이라고 불러도 좋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일된 세상을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식대로 다양하게 세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역사,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남북 분단도 체험했고 또 근대화 속에서 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 체험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할까 이념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리고 마크스의 이론을 그냥 단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간단한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세상, 그 마크스주의에 붙들린 사람들이, 금방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런 틀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다윈식으로 해석하면 부적응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또 그렇게 걸러내는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이런 건 문제이지만은 그게 잘못 빠져가지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역사의 선별 과정, 역사의 선택 과정,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많이 좀 더 현실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아직도 현대사회에서는 마치 이 소외 개념이 자본주의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외에 대한 개념은 어렴풋해서 보통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냥 당연히 자본주의의 나쁜 점이다, 폐해다, 단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최초로 한국 사회에서 이 소외가 갖고 있는 커다란 차지하는 이 비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소외라는 개념이 실존하는 것이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또 이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이 소외라는 개념이 점차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할 그런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세상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바로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도 사라지게 되고 세상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가려고 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주시는 메시지도 철학적인 것 같은데요.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는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경계하라, 그런 메시지를 오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소외,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주제로 제3회 인터뷰 테라를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멋진 이야기 들려주신 신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 테라는 다음 사회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